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전화를 연결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영입니다.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참사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의문이 좀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의문이 뭡니까? 제일 큰 의문은 이 737-800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제작된 항공기고 또 안정성이 그동안 많이 확보됐다고 알려진 항공기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제부터 이 콘크리트 둔덕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활주로 끝에 이 비행기가 충돌했던 그 둔덕 이게 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콘크리트 벽이? 그것이 이제 방위각 지식이라고 영어로 하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항공기가 계기 접근을 할 때 그 활주로 중심선상으로 이렇게 오도록 안내하는 전파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는 활주로 중심선을 안내하기 때문에 활주로 중심선을 연장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활주로에서부터 약 300m 연장선상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일단 설치가 될 때는 활주로 표면하고 같은 높이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공항에 설치되는 모든 물체들은 항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그 물체가 부러져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는 부러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 설치된 장소가 이제 그 견고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가 된 것이고 불행하게도 그 활주로 표면하고 그 방위각 지식이 거기 사이까지의 지면이 이 활주로 표면보다 낮게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표면은 같은데 그 활주로 끝단하고 방위각 지식이 사이에 그 부위가 이렇게 활주로보다 낮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어제 이제 기사들 보니까 예전에 히로시마 공항에서 우리 여객기가 충돌했을 때도 이 로컬라이저를 치고 나가가지고 로컬라이저 이제 부러지면서 비행기가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만 발생하고. 히로시마 사고는 이제 로컬라이저를 치면서 들어간 거고. 근데 우리나라 이 무안공항도 히로시마 공항처럼 로컬라이저 그렇게 세워놨으면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지 않았을 건데 이걸 왜 이 콘크리트 옹벽 위에다 구조물 위에다 설치했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활주로 표면과 그 구조물 사이에 지면을 메꿔놨으면 이렇게 항공기가 부딪히지 않고 이제 히로시마와 같이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교수님 좀 부질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고 일본 히로시마 공항과 같은 형태였다고 하면 그러면 사고 양상이 좀 달라졌을까요? 사고의 많이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바깥에도 활주로 외곽 벽이 있고 그 바깥쪽에는 또 이렇게 그 단차가 있는 그 해수면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활주로 방위각 지시기가 없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방위각 지식이 구조물에 부딪힌 것이 가장 큰 충격과 화재 발생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사고의 처음 시작이 이 조류 충돌 뭐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다라고들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 2분이 지나서 조종사가 구조 요청, 그러니까 메이데이를 반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2분이란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뭐 조종사가 대처 가능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로 급박하게 조류 충돌 이후에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공중에서의 2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조류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예.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약속된 장소를 비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아시겠지만 새떼들은 급격하게 방향도 변경하고 예. 날아다니는 새의 마리 숫자도 바뀌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경보가 났다 그래가지고 조종사가 바로 뭐 회피해가지고 정확하게 조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이 공항마다 보니까 이 조류 퇴치 담당자가 있다는 것 같고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른 공항도 그렇다는데 이 보니까 무안공항의 경우에 배정된 담당자가 최소 2명인데 당일에는 1명만 근무했다. 이 공항의 사전 대처가 좀 불충분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에 무안공항이 사실은 예, 국제선 취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훈련기가 6대가 무안공항에서 훈련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네네. 예. 그래서 늘상 가보면은 예. 국제선 청사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예. 마음이 아팠는데, 예. 그러니까 그 국제선 운항이 거의 없으니까,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 거의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안공항은 사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계속 적자가 나고, 예.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가 많이 안 오니까 아마 조류 퇴치 인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다른 공항에는 보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류 탐지 레이더, 네. 열화상 탐지기 뭐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공항도 해외에는 꽤 있다고 하던데 이거 공항마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공항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비입니까? 그런 장비들은 예. 이렇게 국제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예. 이렇게 설치를 하는 공항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지금 무안공항 근처에 철새 서식지가 4개인가 4곳인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네. 뭐 일각에서는 거기가 공항 입지로 맞느냐 근본적으로 왜 철새 서식지 주변에다 공항을 만들었지라는 의구심을 갖는 일부 목소리 있던데 그 주장은 좀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까? 물론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항을 최근에 짓는 공항들은 다 바닷가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제 바닷가에는 장애물이 없고, 그 다음에 소음 피해 주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 공항의 입지에는 이제 좋은 입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예. 흑산공항, 뭐 울릉공항 이렇게 바닷가에 짓는 공항들은 전부 다 철새 도래지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철새 도래지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항공기와 철새와의 분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예. 운항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입지보다는 그 조류 퇴치 방지 작업이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 보면 이 오른쪽 엔진에 뭔가 불이 나서 좀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전문가들과 국토부 브리핑에서는 이 단순히 오른쪽 엔진이 아니고 항공기 전원 셧다운의 가능성 이걸 제기하더라고요. 이 네. 전원 셧다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항공기의 엔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비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유압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압 펌프가 조종면도 움직이고 랜딩 기어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유압을 만들어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유압과 전기 모두 이제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류로 이제 항공기에 배터리가 2개가 장착돼 있는데 예. 이 배터리가 만약에 엔진이 2개가 다 나가서 유압과 전기가 다 없어지더라도 예. 이 배터리가 최소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전원 셧다운이라는 그 배터리까지 다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런 셧다운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 배터리까지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제너레이터가 전기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전기가 타닥하면서 이제 배터리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전원 셧다운이 돼도 그 예비 배터리 비상용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뭐 랜딩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비상 배터리 가지고 랜딩 기어를 작동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랜딩 기어가 또 작동하지 않고 다른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거는 이 전원 셧다운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블랙박스를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예. 워낙 한쪽 엔진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 엔진 가지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유압과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예. 그 항공기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종사가 그렇게 급박하게 되돌려가지고 착륙을 시도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정황으로 보면 예. 양쪽 엔진에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어제도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 랜딩 기어 문제를 회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국토부에서는 이 기종 전수조사한다고 하고요. 이 기종 자체가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 랜딩 지금 현재 무한 사고 같은 경우는 랜딩 기어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엔진과 또 동력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랜딩 기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랜딩 기어가 다른 항공기가 랜딩 기어 결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737 항공 전체가 다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지적되는 게 이 사고 여객기가 사고 직전까지 이틀 동안 13차례 운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행 간격이 1시간인 경우도 있었고 이 정도면 혹시 이게 과도한 운항이었던 것이 아닐까? 정비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예. 항공기가 국내선 또는 국제선별로 그 지상에서 정비하는 시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예. 법적 지정 시간이기 때문에 예.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제재도 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것도 세밀하게 그 최근의 과정에서 시간이 준수가 됐는지 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저 이 사고 난 항공기 블랙박스 복원 작업에도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블랙박스 통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 NTSB에 직접 가서 예. 블랙박스 복원하는 기술을 배워와서 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블랙박스 분석실을 차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박스 분석은 사실은 그 블랙박스가 전체적으로 기능을 잘 발휘하면 데이터 다운로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장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예. 예를 들면 조정실 음성 기록 장치만 분석하는데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예. 틀어보면서 예.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다 이제 또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블랙박스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손상이 크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크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